반갑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의 차가운 퀀트 데이터와 뜨거운 실전 포트폴리오 운용 경험을 엮어드리는 23년차 시니어 전략가입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 텐데요. 오늘 들으실 내용은 인터넷에 둥둥 떠다니는 뻔한 장밋빛 전망이나 겉핥기식 요약 절대 아닙니다. 글로벌 헤지펀드 트레이딩 플로어에서 지금 당장 모니터에 띄워놓고 보는 날 것 그대로의 데이터고요. 아주 뼈를 때리는 현실 점검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명확히 해두죠. 오늘 분석은 투자 판단을 위한 심층 정보 제공용일 뿐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으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자, 퇴근길에 맥주 한잔 하시면서 편하게 들으시되 정신은 바짝 차리셔야 할 겁니다. 요즘 시장 뭔가 좀 싸하고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1.0. 이게 단순한 십자 1이 아닙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거함의 주가 상관계수가 정확히 1.0으로 수렴했습니다. 사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분들은 등골이 서늘하실 텐데요. 시장에서 1등과 2등의 차별화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두 거대 기업이 마치 한 몸처럼 묶여서 그냥 맹목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상관계수 1.0은 그야말로 새빨간 경보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파가 죽어버리고 무지성 동조화가 극에 달했다는 건데 이게 전형적인 후기 사이클의 발작 증세거든요.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그리고 어쩌면 좀 불편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지금이 AI와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절대적인 고점일까요? 아니면 끔찍한 종말의 시작일까요? 솔직히 지금 많은 분들이 AI 붐에 흠뻑 취해서 무조건 조정시 매수만 외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 진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흐름을 쫓아가 보면요. 여러분이 이 절대적 고점에서 이른바 폭탄 돌리기의 마지막 주자가 될 수도 있다는 아주 서늘한 징후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색선, 국면 진단입니다. 팽배해진 안전의 환상에 대해 짚어보죠.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끝없이 오를 것 같고 안전해 보일까요? 부동산 시장 볼까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나 혜택 축소로 꽉 막혀버린 막대한 자금들이 지금 증권사 고객 예탁금, 즉 개인 주식 계좌로 블랙홀처럼 무섭게 빨려 들어오고 있잖아요. 돈이 미친 듯이 쏟아지니까 당연히 안전해 보이죠. 그런데 2010년 이후로 52주 동안 100% 이상 상승했던 주도주 사이클 54개를 전수 분석해보니까 아주 씁쓸한 진실이 나옵니다. 초기 사이클에서는 철저하게 기관과 외국인만 조용히 아주 은밀하게 매집을 합니다. 반면 지금 같은 후기 사이클, 즉 파티가 끝나가는 마지막 3분의 1 지점에서는 개인들의 순매수가 그야말로 대폭발을 하죠. 여기서 핵심은요, 최고 수익률이 터지는 동시에 계좌가 반토막 나는 가장 끔찍한 리스크도 바로 이 마지막 구간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의 반도체 랠리를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진짜 동력,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 빅테크들의 자본 지출, 즉 캐펙스는 정말 하늘을 뚫고 치솟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은 이 빅테크의 캐펙스와 아주 정확히 동행하죠. 여기까지 들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숨어 있어요. 이렇게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 빅테크들의 순이익 상승세가 그 천문학적인 투자 속도를 전혀 아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상상해 볼까요? 지금 상황은 수십억 원짜리 고성능 하이퍼카를 몰고 아우토반을 시속 300km로 질주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계기판의 RPM 바늘이 뻘겋게 레드라인을 때리고 엔진에서 터질 듯한 굉음이 나고 있는데 여기서 엑셀을 더 꽉 밟으실 겁니까? 미친 짓이죠. 브레이크가 제대로 듣는지부터 확인해야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빅테크의 캐펙스와 순이익이 벌어지는 이 엄청난 괴리는 바로 그 하이퍼카 엔진이 기계적 한계에 달했다는 걸 알리는 경고등인 셈입니다. 두 번째 섹션, 퀀트 시그널, 하락의 임계점입니다. 자, 거시적인 비유는 이쯤 해두고 피도 눈물도 없는 차가운 퀀트 시그널을 바로 까보겠습니다. 여러분, 숫자 0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거 아주 소름 돋는 데이터거든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순이익에서 캐펙스를 뺀 금액, 즉 잉여 현금 흐름이 2026년 하반기로 갈수록 정말 무서운 속도로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수학적인 추세선으로 돌려보면 내년 후반기에 이 잉여 현금 흐름 수치가 정확히 0에 도달하거나 아예 마이너스로 전환될 위기라는 거죠.
기업의 현금이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는 올스톱되고 투자가 멈추면 이 거대했던 사이클도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머리가 쭈뼛해지는 역발상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스마트머니, 즉 외국인과 기관이 방금 말씀드린 이 영의 임계점을 기가 막히게 눈치채고 시장을 싹 빠져나갈 때 과연 누가 그 무거운 주식들을 다 받아내면서 마지막 폭탄을 껴안게 될까요? 지금 퀀트 데이터를 열어보면 현실은 참 냉혹합니다. 외국인들은 이미 공매도 잔고를 슬금슬금 늘리면서 조용히 매도 버튼을 누르고 짐을 싸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뒤늦게 환희에 차가지고 공격적으로 반도체 주식을 쓸어 담고 있죠. 철저하게 정보의 비대칭이 만들어낸 이 후기 사이클의 잔인한 부의 이전 현상, 지금 여러분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혹시 하이스테이크 텍사스 홀덤 포커 쳐보신 분 계신가요? 마지막 리버카드가 딱 깔렸는데 판돈의 확률, 그러니까 팟 오즈가 나한테 완전히 불리하게 돌아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카드가 언젠간 뜰 거야. 이번 턴은 다를 거야. 이런 내러티브나 희망 회로에 판돈을 걸면 남는 건 파산뿐입니다. 유일하게 내 계좌를 지키는 행동은 냉정하게 카드를 던지는 것, 즉 쿨하게 폴드하는 것뿐입니다. 주식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차가운 데이터가 위험을 가리킬 때는 달콤한 내러티브는 가차없이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 섹션, 비상탈출구. 6-팩터 생존 전략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단순히 겁만 주려고 떠든 게 아닙니다. 다가오는 이 거대한 변동성을 피하면서도 알짜 수익을 낼 수 있는 철저하게 계산된 정량적 비상탈출구이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채워드릴 튼튼한 안전벨트를 가져왔습니다. 반도체가 흔들릴 때 시장의 막대한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갈까요? 바로 이 6가지 팩터의 교집합으로 미친 듯이 몰립니다. 1. 순이익 상향. 2.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 3. 빵빵한 순현금. 4. 배당 확대. 5. 목표 주가 상향. 6. 거래 대금 급증. 저희가 코스피 전체 시장을 이 가혹하고 깐깐한 6개의 필터로 싹 다 걸러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플러스 알파 전략은 무슨 대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뜬구름 접는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고금리가 끈적하게 유지되는 환경에서는 실체 없는 소프트웨어나 미래의 환상보다는 묵직한 하드웨어와 탄탄하게 숫자가 찍히는 기업들의 강세가 뚜렷하거든요. 반도체라는 뻔한 메가테마 밖에서 펀더멘털과 모멘텀을 동시에 갖춘 진짜 알짜배기 수익을 기계적으로 포획하는 것. 이게 바로 알파 전략의 진정한 핵심입니다. 네 번째 섹션, 확률적 청사진, 퀄리티 대안 주식들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까다로운 6가지 모델을 통과해서 리스트 최상단에 살아남은 종목들, 포스코홀딩스, 한화엔진, 산일전기 같은 녀석들입니다. 여기서 특히 한화엔진을 한번 볼까요? 내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3% 이상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이 쌍끌이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하루 종일 반도체, AI 칩 이야기만 하고 있을 때 똑똑한 스마트머니는 이미 엄청난 주당 순이익 성장률과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조선기자재나 전력인프라 같은 아주 견고한 방공호로 자금을 싹 이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수면 아래의 돈의 흐름이죠. 그래서 오늘 당장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액션 플랜 3가지를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업 헤지펀드 매니저라면 지금 당장 이렇게 움직입니다. 첫째, 1.0으로 완벽히 동조화된 반도체 주식 비중을 아주 냉정하게 줄입니다. 둘째, 현금이 넘쳐나고 배당을 주며 기관 수급이 쏠리는 대안 퀄리티 주식들로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재분배합니다. 셋째, 빅테크의 캐펙스 대비 순이익이 아까 말씀드린 그 공포의 숫자 0으로 수렴하는 임계점을 매일같이 추적하고 관찰하는 겁니다. 오늘 다룬 내용이 평소보다 조금 무겁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23년간 시장의 수많은 피바람과 거품 붕괴를 직접 몸으로 겪으며 뼈저리게 배운 단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시장은 신의 영역인 예측의 무대가 아니라 철저한 확률적 대응의 무대입니다. 제발 고점을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차가운 데이터가 우리에게 확률이 기울었다고 말해주면 우리는 그저 감정을 배제하고 기계처럼 대응할 뿐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딥다이브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오늘 제가 풀어드린 수많은 팩터 중에서 여러분을 가장 소름 돋게 만든 숨겨진 리스크는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알파가 사라진 상관계수 1.0이었나요? 아니면 다가오는 캐펙스의 한계점 0이었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남겨주신 댓글 하나하나는 다음 시간 시장 분석을 위한 생생한 원데이터로 쓰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남들이 절대 보지 못하는 새로운 각도의 데이터 뜯어보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잃지 않는 냉정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